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모대장입니다. 여러분은 새해나 매달 초에 의욕 넘치게 샀다가 몇 장 쓰지도 못하고 회장에 그냥 꽂아두기만 한 다이어리가 몇 건이나 되시나요? 아마도 한 권쯤은 있으실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끈기가 없을까? 기록하는 습관은 나랑 안 맞나 봐 하며 자책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단언컨대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나에게 맞는 기록법을 찾지 못했거나 어떤 덫에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매번 노트를 쓰다가 실패하는 진짜 이유와 제가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꾸준히 노트를 쓸 수 있었던 방법, 그리고 우리가 왜 계속해서 써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번 이렇게 노트 쓰기에 실패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완벽주의 때문입니다. 첫 페이지부터 공포의 다이어리 꾸미기의 지옥에 빠질 수가 있어요. 새 노트를 사면 첫 페이지에 정말 예쁜 글씨로 완벽하게 채우고 싶어집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것처럼 자대고 줄 맞추고 예쁜 스티커를 붙여야 할 것만 같죠? 퇴근 후에 지친 몸으로 그렇게 기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루 이틀 글씨가 망가지거나 빈칸이 생기면 그 순간 노트를 펼치기 싫어집니다. 실패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이거는 제 스티커북이에요. 이건 정말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꾸준히 하나하나 사모았던 스티커북인데요. 네, 꽤 돈이 많이 들었고, 네, 정말 심도 깊게 고른 제 스티커입니다. 이런 스티커에 굴레에 빠지면 다이어리를 완벽하게 써야 된다는, 혹은 예쁘게 써야 한다는 지옥에 빠지기가 쉬워요. 두 번째는 우리가 블랙 저널이 좋다고 해서 기호를 수십 개 만들고 인덱스를 짜고 트래커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재밌지만 시간이 지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기록을 위한 기록을 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죠. 노트를 쓰는 시스템이 무거워지면 우리의 뇌는 이를 숙제나 노동으로 인식해서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저는 완벽한 꾸준함이 아니라 컨디션 조절이 가능한 느슨한 꾸준함을 선택했습니다. 제 노트의 핵심 방법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가장 쉬운 도구를 찾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싶은 정보나 일기는 아날로그식 노트를 사용합니다. 이때 저는 카드식 노트법을 씁니다. 낱장으로 쓰고 주제별로 바인딩할 수 있는 노트인데요. 이거는 옛날에 에디톨로지라는 책에서 김정훈 교수님이 독일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너무 유용합니다. 가볍게 들고 다니다가 나중에 나만의 노트로 다시 묶이면 되거든요. 이건 고쿠요 노트인데요. 이렇게 한 20장 정도 이렇게 메모를 하고 다니다가 얘를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내가 필요한 것에 그 그룹핑에 맞게 별도로 모아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기도 하고 그냥 쓰고 싶은 곳에다가 쓴 다음에 이거를 풀어서 재바인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바인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요건 제가 이제 나중에 스프링을 다시 사가지고 묶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묶어놓은 책이에요. 이것들을 이렇게 나중에 재바인더링한 그런 책인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책을 읽고 메모했던 것들 이렇게 묶여져 있고, 요거는 옛날에 어떤 TV를 보고 TV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제가 메모를 해놓은 거고요. 이쪽 뒤에 보시면은 뭐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강의, 이것도 메모에 대한 또 메모가 있네요. 메모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 끊임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건 뭐 차이나에는 클래스라는 그 TV를 보고 또 메모를 해놓은 거고, 뭐 이 뒤에 보면은 어떤 그 교수님 강의를 듣고 쓴 메모도 있고요. 이 뒤에는 뭐 영어 공부한 것도 있고, 여기는 좋은 문구를 써놓은 것도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 작은 것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메모를 수시로 한 다음에 이걸 다시 그 필요에 맞게끔 이렇게 다시 묶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다른 바인더를 통해서 이 다른 바인더로 책을 여러 권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노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 용도에 맞는 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묶여져 있는 노트는 이 노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노트는 정말 유동성 있게 노트를 그룹핑할 수 있고 또 굉장히 간결하게 노트를 수시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고쿠요 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지 형식, 아예 글 줄이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선이 하나씩 주어진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이렇게 모눈 종이처럼 되어 있는 이런 양식도 있는데 저는 이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있는 속지는 본인한테 맞는 걸로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랫동안 메모를 하고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노트들이 있는데 이 노트 중에 가장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게 바로 이 바인더식 고쿠요 노트이고요.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합니다. 삼성 노트나 구글 킵을 사용하는데요. 생각이 필요하고 무거운 메모, 수정이 필요하고 교정이 필요한 메모는 삼성 노트나 구글 킵을 사용합니다. 손이 생각을 못 따라가고 쉽게 수정하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인스타나 브런치에 매주 한 편씩 북 서평을 올리는데요. 복사해서 올리기에 아주 편리합니다. 두 번째는 구글 스케줄러 같은 걸 사용합니다. 일정 관리는 스케줄러를 사용하는데요. 일간, 주간, 월간, 분기별, 연별로 반복되는 일을 세팅해 두면 절대 일이 누락되는 일이 없습니다. 게다가 가족 일정, 직장 동료와 함께 사용해야 하는 일들은 일정을 공유할 수도 있어서 서로 일정을 짜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노션을 쓰기도 하는데요. 정보를 스크립하는 걸로 노션은 매우 유용합니다. 메모 앱으로는 정말 최강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노트를 너무 잘 쓰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는 예쁘지 않은 노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냥 막 썼어요. 너무 잘 쓰려고 하지도 않고 낙서를 한 것도 있고 그냥 막 휘갈겨 쓴 장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너무 잘 쓰려고 노력하지 않고 글씨가 좀 삐뚤어져도 날아가도 상관하지 않고 그날그날 해야 될 일을 쓰거나 그날그날 필요한 일들을 쓰는 것도 저는 굉장히 노트를 쓰는데 부담이 덜어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한 줄도 쓰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땐 노트를 펴고 날짜와 날씨만 적거나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 한 줄만 쓰고 닫습니다. 빈칸으로 두어 실패한 기록을 만드는 것보다 낙서 한 줄이라도 적어 기록의 맥이 끊이지 않게 연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그냥 기호 이런 거 다 버렸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 감정 또 해야 할 일 또는 생각들을 그냥 하나만 적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서 노트를 써야 할까 질문이 남습니다. 귀찮음을 이겨내고 노트를 펼쳤을 때 우리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마트폰만 켜고 쇼폼과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내게 진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일까? 가려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노트를 써온 사람은 뇌에 일종의 필터가 생깁니다. 수많은 정보 중 어떤 게 진짜 알맹이일지 구별해내고 글의 숨은 맥락을 깊이 있게 읽어내는 힘, 즉 단단한 문해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가짜 정보에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기준이 생기는 거죠.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걸 글로 나열하거나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결국 사라져 버립니다. 매일 단 3줄이라도 내 생각을 손으로 꾹꾹 눌러 적는 행위는 흐릿한 생각을 명확한 언어로 바꾸는 훈련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내 감정과 주장을 정확한 단어로 표현하는 쓰는 힘이 자라납니다. 내 말과 글에 힘이 실리고 타인과의 소통도 훨씬 명쾌해집니다. 머릿속으로만 걱정을 하면 불안이 증폭됩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노트라는 사적인 공간으로 적어내리는 순간 신기하게도 감정과 내가 분리가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쓰는 이것 때문에 불안하구나 하고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매일매일 완벽하게 채우지 못했더라도 몇 달 뒤 낙서로 가득한 노트를 앞장부터 스르르 넘겨볼 때
그때 느껴지는 뭉클함이 있습니다. 아, 나 그래도 멈추지 않고 매달 무엇인가를 적었구나. 그 조그만 흔적들이 모여 내 자존감을 받쳐주는 단단한 기둥이 됩니다. 처음으로 나 자신의 꾸준함을 목격하게 되는 순간이죠. 이것은 제가 2003년도에 적었던 메모입니다. 그때 업무 수첩이기도 한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누굴 만났는지, 그리고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옷은 왜 그렇게 남루한지 서글픈 마음마저 들었다. 후배 녀석을 1시간 넘게 기다렸다. 여러 가지 제 메모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아팠을까? 종제의 용납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네요. 이런 것들을 적다 보면 아, 나는 그때 이런 힘듦이 있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때 나는 이것을 이렇게 이겨냈고 지금의 나와 이렇게 다른 마음을 갖고 있구나. 혹은 여전히 나는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나 자신을 지켜내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2026년도인데 2003년도에 약 23년 전에 이 메모를 보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많이 뭉클해지네요. 네. 블랙 저널이나 다이어리 작성법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남들의 기준에 맞춘 완벽한 기록법을 따라하다 보면 상처받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기록법은 여러분이 직접 지우고 쓰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예쁜 다이어리 말고 집에 굴러다니는 이면지나 작은 수첩에 오늘 있었던 일 딱 한 줄만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 가벼운 시작이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나를 탐구하는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